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트레이더 멘토르입니다. 차트에 대해 배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착각입니다. 승률이 90%가 되어도 자산운용 법칙을 모르면 돈을 잃기 마련입니다. 저는 수년간 차트를 매일 보고 분석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80% 이상은 제가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고 차트의 흐름을 거의 다 맞추게 되는 경지까지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잃었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하고 책을 읽으며 연구를 하다가 두 가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법칙과 심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느꼈던 자산운용 법칙과 심리 컨트롤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기술적 분석 강의와 기본적 분석 강의를 모두 듣고 나서도 이 강의만큼은 여러 번 들으면서 자신의 투자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르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오신다면 여러분 모두 8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일 겁니다. 또한 강의의 목표대로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서 차트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80%의 확률을 가지고도 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운용 법칙과 심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어떤 강사들도 이런 것들을 언급하거나 강조해주지 않습니다. 시중의 모든 강사들은 차트만을 강조하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이 차트 분석을 잘해도 돈을 잃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심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상황의 두 가지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내가 오늘 직장 상사로부터 면박을 받았을 때고, 둘째는 직장에서 승진하였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보통은 승진했을 때 장난감을 사줄 확률이 더 높죠. 왜 그럴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특정 상황이 닥칠 때 늘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심리 상태에 따라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차트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기분과 심리의 영향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더더욱 심리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차트만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차트 매매의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은 비중 관리의 중요성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트레이딩의 핵심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트레이딩은 기술적 분석과 매매 전략, 그리고 매매 원칙,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의 중요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30%, 매매 전략 30%, 매매 원칙 40%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가 아니라 매매 원칙인 것입니다. 혹시 아닌 거라고 생각했나요? 저는 오히려 기술적 분석 10%, 매매 전략 10%, 매매 원칙 80%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매 원칙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듣다 보면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서 기술적 분석은 지지라인, 추세선, 피보나치 되돌림, 거래량, RSI, 스토캐스틱 등을 말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차트 분석을 의미하죠. 매매 전략이란 손익비 세팅과 비중 관리, 포트폴리오 구성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000원에 매수했는데 벌 때는 10원을 벌고 잃을 때는 200원이나 잃어버리면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것들이 모두 손익비 세팅입니다. 비중 관리는 내가 100만원이 있으면 50만원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100만원 전부 다 투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비중 관리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코인 종류에 관련하여 한 코인에 올인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코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것이냐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매매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손절가, 입절가를 원래 정한대로 딱 정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매매 휴식 시간,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와 안 할 때를 딱 정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진입 횟수를 얼마나 할지,
왜냐하면 하루에 많은 매매를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하루에 몇 번을 할지 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심리적인 요인, 현재 기분 상태와 감정 상태 등을 모두 매매 원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기술적 분석의 중요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차트 실력은 다 비슷비슷하게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매 원칙을 지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심리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유형의 투자자가 있는지부터 정리해 봅시다. 두 가지 유형의 투자자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파민형 인간이고 두 번째는 세로토닌형 인간입니다. 도파민형 인간은 하려는 일에 에너지를 가지고 몰두하고 집중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투자로 예를 들면 투자를 하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1억을 투자하는데도 나는 별로 무섭지 않아 이러면서 실패에 관한 가능성을 배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이리스크 거래인 선물 거래 등에 투자하게 되며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충동적인 매매를 자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세로토닌형 인간은 현재 상태에 안정을 느끼다 보니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유형입니다. 도파민형 인간과 반대로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만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비트코인 투자조차도 너무 변동성이 크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삼성전자, 예금 혹은 채권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유형이 세로토닌형 인간입니다. 자극이나 모험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도파민형 인간이 투자를 잘할까요? 아니면 세로토닌형 인간이 투자를 잘할까요? 혹시 심리가 중요하다 했으니까 세로토닌형 인간이 잘한다고 생각하셨나요? 틀렸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세로토닌형 인간은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돈을 잘 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적절하게 균형 이룬 사람이 제일 투자에 적합한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도파민형 인간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매매를 추구할 수 있으니 본인이 너무 자극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았나 되돌아보고 점검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도파민형 인간에 해당되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세로토닌형 인간이라면 조금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적절히 균형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를 실패하는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투자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둘째, 감정 기반 투자를 하는 사람. 셋째, 준비 없이 주식과 코인을 시작하는 사람. 넷째, 자존심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 다섯 번째, 인지 오류가 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투자자의 유형은 전부 투자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는 투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5가지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시고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잠깐 투자를 멈추시거나 템포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뇌동매매는 매매 원칙 없이 감정에 휩쓸려 묻지마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가 흔들리게 되면 뇌동매매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뇌동매매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경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반드시 조심하고 심리를 컨트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절가를 터치하고 상승할 때입니다. 매수를 했는데 손절가만 딱 터치하고 바로 상승을 해버리는 겁니다. 심리가 흔들릴 것입니다. 또한 큰 수익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하락을 버티다가 손실로 변경되었을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도 수익 중이었다가 손실로 바뀌게 되니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매매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수를 557원에 하고 익절을 750원, 손절을 462원에 해야겠다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손절만 딱 되고 상승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심리적으로 매우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뇌동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예시를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입가에 도달하지 않고 근처에서 갑자기 크게 상승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를 450원에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451원까지만 오고 450원에 매수 걸었던 나의 주문은 체결되지 않고 크게 상승하는 겁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익절을 했는데 익절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올 때입니다. 매수를 470원에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익절을 501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익절이 되고 750원까지 훨씬 더 크게 올라갑니다. 이럴 때는 익절을 해도 뭔가 손해를 본 것 같고 또 심리적으로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뇌동매매를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연속 손절이 진행될 때랑 다섯 번째는 욕심이 나거나 손실을 복구하려고 매매할 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절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손절이 되고 원래 매수했던 구간보다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다시 한번 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또 하락을 해서 무서운 마음에 짧게 손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올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추격으로 또 다시 매수를 했더니 또 하락하는 겁니다. 여기서 연속으로 진행된 두 번의 손절이 뇌동매매로 다시 매수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돈을 몇 번 연속해서 잃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멘탈이 많이 무너집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가 거의 뇌동매매를 하게 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경우에 속했을 때 뇌동매매를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그동안 벌어왔던 돈들이 한 번에 순식간에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차트를 잘 봐도 뇌동매매를 하면 돈을 다 잃기 때문에 매매의 원칙이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를 시작하기 전 마음가짐으로는 첫 번째로는 하루에 10분 정도만 운동을 해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니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운동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잠깐 팔굽혀펴기라든지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이런 간단한 것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뇌를 가볍게 풀어주시고 시작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건 저만의 꿀팁입니다. 두 번째는 매매하기 전에 가볍게 잠깐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매매하고 있는 게 맞나? 혹시 내가 뇌동매매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정말 명상을 하면서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당장 매수하고 싶을 때 우리가 욕망을 지금 참지 못하고 매수를 하는 건지 진짜 내가 차트를 보고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욕망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나도 모르게 진입 근거를 마음대로 끼워 맞추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는 자산 배분입니다. 그냥 1000만원을 다 한 코인에 몰빵하여 투자합니다. 그게 맞나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산 배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리밸런싱 개념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꼭 중요한 수업이고 이런 강의들, 다른 수업들에서 제가 비트코인 강의를 몇십 개를 들어보았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기억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인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선물 거래를 100%인 사람들은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크게 2번 이상, 3번 이상 실패하면 돈이 0원에 가깝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내가 10만원으로 시작해서 100만원을 벌고 1000만원을 벌고 1억까지 벌었어요. 1억까지 버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들어갔을까요? 100배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한 번 실수해서 엇박자다면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저도 100만원으로 1억까지 벌어본 적이 있고 10만원으로 1억까지 벌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엇박자 나서 실수하게 되면 돈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럼 또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꼭 하셔야 합니다. 선물 거래에만 100% 비중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선물 거래의 비중이 100%인 사람들은 큰 폭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알트코인들은 한 번씩 50%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하락일 경우였을 때는 손실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선물 거래의 100%가 아니고 현물 거래의 100%가 아니라 자산 배분을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겠죠. 세 번째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나누면
익절하거나 손절하고 싶은 심리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업비트에서 장기 투자도 하고 어떤 코인은 단기 투자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단기 투자하거나 물리거나 손실 중이면 장기 투자에 있는 돈을 빼서 단기 투자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계좌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계좌를 분리해서 사용하면 한 계좌가 크게 손실을 보더라도 다른 계좌에서 수익을 볼 수 있으면 심리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업비트 단타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어도 빗썸 장기 투자에서는 수익을 보고 있으면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원칙을 지켜가면서 매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배분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께 추천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물 단기 투자는 50%, 현물 장기 투자는 20%, 선물 단기 투자는 20%, 선물 장기 투자는 10%. 이 정도를 어느 정도 추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물 위주의 투자자는 현물이 80%이고 선물이 20%, 선물 위주의 투자자는 현물이 50%, 선물 50%로 하는 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알아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따라서 현물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3개 중 2개는 무조건 만드셔야 되고 해외 거래소도 2개 이상의 거래소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선물의 비중이 늘어나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닌 리밸런싱, 즉 다시 원래 정해둔 퍼센트로 매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선물 비중이 늘어났으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선물에 매매한 그 비중을 다시 이 원래 퍼센트 비중만큼 다시 리밸런싱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리밸런싱이며 자산 배분의 원칙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최고의 기술이니 리밸런싱 방법은 꼭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비중 관리의 중요성은 투자를 할 때 투자의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액 베팅입니다. 이게 뭐냐 라고 하면 예시로 1000만 원이 있으면 계속 200만 원으로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든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든 계속 200만 원으로만 매매하는 겁니다. 이게 초보자들한테는 강추하는 방식이고 당연히 손익비가 1대1이라는 가정하에는 승률이 50%만 넘어도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률이 50%가 넘어도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정액 뱅팅의 장점은 승률이 50% 이상이 넘으면 일정하게 자산이 증가하고 두 번째는 전액 청산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액 베팅이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투자하는 분들은 정액 베팅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비중 몰빵하고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돈을 더 투자하고 자산이 줄어들면 돈을 적게 투자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투자하고 싶은 대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트를 잘 보는 것과 돈 버는 기술은 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베팅 방식에 따라서도 돈을 크게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정액 베팅을 무조건 추천하고요. 실력이 조금 있다고 하면 이제 정률 베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정률 베팅이란 무엇이냐? 그 시점의 잔고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투자하는 것을 정률 베팅이라고 하는데요. 자산이 20%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1000만 원이 있을 때는 200만 원, 수익이 늘어나 2000만 원이 되었을 때도 그 자산의 20%씩 투자하기 때문에 400만 원으로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복리의 법칙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되었는데 정률 베팅 방식으로 부자가 되었다. 즉 복리 매매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이 있을 때 계속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본인 자산의 몇 퍼센트를 투자하면 가장 효과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요? 100% 투자하면 돈을 가장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대략 50%가 적당합니다. 세넌이라고 엄청 똑똑한 사람이 만든 방식인데요. 균형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시점에 총 자산의 50%를 베팅하면 계속 일정하게 수익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본인 자산을 100%씩 투자하면 0에 가까워지지만 50%씩 계속 베팅한다면 돈을 벌게 된다는 게 세넌의 균형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50%가 말고 내 자산에 얼마를 투자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가장 효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바로 켈리 베팅입니다.
이것을 알아가기만 해도 복리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개인적으로 정률 베팅 방식에서는 최고의 베팅 규모를 결정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을 꼭 알아두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승률과 본인의 손익비를 알았을 때 몇 퍼센트를 투자하면 가장 최적의 베팅 규모인지를 결정해주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본인 승률이 70%라고 가정해보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얼마를 투자하는 게 가장 돈 벌기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 공식에 따르면 40%입니다. 왜냐? 이 승리 확률이 70% 승률, Q 패배 확률이 30%이기 때문에 70 빼기 30을 하면 40, 즉 40%를 계속 투자하면 복리 매매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평균 손익비라는 것도 있는데요. 손익비가 뭐냐면 내가 2를 벌었을 때 1을 잃는다라고 하면 2대 1이라고 합니다. 벌 때는 2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을 잃는 사람들은 손익비가 2대 1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손익비가 2대 1이라면 B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70%이고 30%인데 30을 2로 나누면 15이기 때문에 70 빼기 15를 해서 55%가 나옵니다. 따라서 55%를 계속 투자하면 가장 최고의 베팅 규모이다. 이걸 정해주는 게 켈리 베팅입니다. 샤넌의 보건 포트폴리오처럼 50%를 투자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심리와 자산 배분 내용 총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딩은 기본적 분석, 매매 원칙, 매매 전략이 합쳐졌다. 그런데 기본적 분석은 30%, 매매 전략은 30%, 매매 원칙은 40%이기 때문에 매매 원칙인 심리를 잘 다스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자산 배분은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한다. 그래서 내 돈을 전부 한 거래소에 두는 게 아니라 바이빗, 맥스, 바이낸스 이런 식으로 거래소를 여러 개 두어서 한 코인은 장기 투자, 한 코인은 단기 투자, 선물, 현물 이렇게 나눠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또한 현물은 70%, 선물은 30% 이 정도로 자산 분배를 한다면 현물로 돈을 다 잃어도 선물로 돈을 다 잃어도 현물에 남아있기 때문에 혹은 현물에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자산 배분은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강추합니다. 마지막으로 100%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다. 따라서 정액 베팅을 하거나 켈리 베팅 혹은 샤넌의 보건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비중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정액 베팅을 추천하고 만약에 정액 베팅도 나중에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어느 정도 베팅 금액을 늘리면 된다. 하지만 켈리 베팅을 이용해서 비중 관리하는 복리 투자 방식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